안녕하세요.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최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해야 될 강사들 중에 아마 인지도가 제일 낮을 겁니다.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요즘 이과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문과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아이는 문과예요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한두 분 드실 거예요. 그렇죠? 한두 분 드실 거예요. 그리고 1학기가 끝나고 2학년 올라갈 때 그 겨울에 이제 2학년 설명회 때 보면요. 또 한 30%는 문과예요. 문과예요. 어, 내년부터는 달라지겠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문이과가 통합되니까 달라지겠지만, 아,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이 문과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과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명회를 좀 드리자면 일단 교과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과서를 제가 8개의 교과서가 나올 텐데 그중에서 4개는 지금 확보해서 작업 중인데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제가 95년도 학번이니까 아마 학부모님들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하거나 우리가 그때 배웠던 교과서가 2권짜리였어요. 국사 상하 돼 있고 그 시대로 편제까지 거의 그대로 바뀌었어요. 편제까지 지금 교과서보다 이제 전 근대사를 좀 더 늘리고 지금은 전 근대사가 4분의 1이거든요. 조선 후기까지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제 절반으로 다시 늘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교과서가 좀 바뀌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 근대사인 거죠. 전 근대사. 전 근대사. 그리고 예전에는 교과서가 시기 구분대로 해서 고대면 고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중세면 중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요 앞단원 1, 2단원 전 근대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 정치만 다 조선 후기까지 정치만 다 가르친 다음에 문화 파트를 맨 뒤에서 따로 가르쳐요. 우리가 배우던 게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가 배우던 게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교과서로 누가 역사 과목 아니랄까 봐 1990년대면은 3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아, 역사를 만드는 교과서를 만드는 분들한테는 최근인 거예요. 최근 역사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30년이면 한 세대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2단원부터 그러니까 뒷교과서 한국사 2에서는 1910년 일제강점기부터 교과서를 봤더니 윤석열이 당선되었다까지만 나왔습니다. 요 전 교과서는 문재인 정권이 수립되었다까지로 돼 있었어요. 업적은 하나도 없이 수립되었다 끝. 그 전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가 수립되었다 끝.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거기까지만 딱 배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때 배웠던 교과서이고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분류만 이렇게 해놨지 지금 교과서랑 차이점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배우던 거에서 그냥 업데이트만 계속 되는 거예요. 정보가 늘어나니까 업데이트만 되는 거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째 똑같은 걸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도 배우게 되는 거다 보니까 저에게는 좋아요. 계속 전문성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발전이 있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성적 분포를 한번 보시면 제 자료의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네 학교만 넣습니다. 일단 네 학교만. 제가 수업하고 있는 네 학교만 일단 넣었는데 그나마 이 동네에서 그래도 강남권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한 학교들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학기 2024년도 1학기 중간 기말 합친 점수입니다. 이거는 제 데이터가 아니고 경기고등학교에서 제공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전 과목에서 데이터상으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숫자가 우리를 속이긴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그럼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죠? 저는 경기고등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 학부모님께 직접 듣고 싶습니다. 어느 과목이 제일 어렵죠? 그 한국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 수학이 제일 쉽네요. 이런 그렇죠? 이렇습니다. 한국사가 제일 어려워요. 경기고등학교는 과중학교잖아요. 그렇죠? 과학중점학교면은 한국사 점수가 더 내려갑니다. 그런 학교일수록 더 내려갑니다. 그럼 다른 학교도 한번 볼까요?
그럼 그 여고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제일 어려운 과목은 영어네요. 여고인데 영어가 제일 어렵네요. 그렇죠? 물론 숫자가 난이도를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숫자가 이 과목의 진정한 절대적 난이도를 얘기하지 않지만 숫자상으로 78.9면은 중간은 하네요. 그렇죠? 난이도가. 여학생들에게도 어려운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냐 한번 보면요. 기출 난이도를 한번 볼게요. 이게 단대부고와 중산고, 숙명여고에서 나오는 가장 난이도 높은 형태의 스타일입니다. 1898년의 사건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이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연도별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자제분들한테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 압록강이 어디 있는지 아니? 하면은 지금 오신 분들의 학부모들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아이가 압록강의 위치를 지도에서 짚어낼 수 있을 거예요. 모릅니다. 지금 이제 2학기 기말이잖아요. 지금 한창 수업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5주차, 6주차 수업하고 있는데 아직도 매 시간마다 압록강, 두만강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데 아직도 압록강, 두만강을 못 짚어내는 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 제자들이 머리가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제가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사 수업을 해야 되니까 수학 선생님들 요즘 애들 공부 안 해요는 미치겠습니다. 심지어 전라도 경상도가 어딘지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물어보세요. 오늘 가셔서. 지금 굉장히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많이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전라도가 영남인지 경상도가 영남인지를 모릅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1등급, 2등급이 나와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영호남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 데리고 제가 무슨 과목을 가르친다고요? 조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도 한번 볼게요. 시간 순서상 4번째로 설립된 학교.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학생들이 기출 문제가 한두 번 쌓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를 시켜요. 맞춰냅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은 더 어렵게 내겠죠. 그래서 단대부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2년, 2023년에 문제를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은 심할서 2번 쓰고 그리고 기간제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시 쉽게 나와요. 대신 킬러 문항 한두 개만 이렇게 어렵게 내시는 거죠. 자, 그리고 점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철도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그거예요. 얘네들의 연도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전라도였나요? 호남이었나요? 영남이었나요? 이런 친구들 데리고 선생님 여기가 낙동강이죠.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저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생각 외로 을사오적 이름 을사오적 이름을 이완용만 알면 됐지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에 을사오적 이름이 다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은 아싸 요거 내면 되겠다. 그렇죠? 왜? 이걸 안 외우는 아이들이 70%는 될 테니까. 그럼 요걸로 3등급 9분 딱 내면 되겠네. 이런 문제로 내시는 거예요. 1, 2등급 친구들이 이거 다 외웁니다. 다 외웁니다. 기본적이에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준 연표와 교과서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학생이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를 여학생이 만들었으면은 그럴 수 있어. 그 학생은 굉장히 꼼꼼한 학생인가 보다. 남학생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2년 전 자료거든요. 지금 전교 1등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이걸 다 요구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데 사진 찍으셔서 자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은 아이가 한국사를 안 해요. 낙동강 어딘지 모르고요. 두만강이 어딘지 몰라요. 영원함이 어딘지 모르는 친구들한테 이거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만 찍으시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나마 제가 학교들 중에 제일 성적이 좋은 학교들은 한양대부고 한대부고 학생들하고 민사고예요. 거기는 제가 일명 얘기하는 일타고요. 아직 요 동네 학교에서는 제가 1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면요. 제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펴지게 돼 있어 갖고 요 윗부분에 요게 들어가고요. 아랫부분에 요게 바로 들어가서 내용 정리를 보면서 선생님 수업을 바로 판서를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내용 정리 교재가 되어 있고요. 이게 메인 교재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 보니까 이 정도는 다 외워서 채울 수 있어야 등급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 빈칸도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모든 한국 상사들의 교과서 빈칸을 다 비교해 봤어요. 제게 제일 어렵습니다. 교과서는 같지만 빈칸은 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출도 많이 돼요. 학생들이 타 학교 학생들이 교과서와 같으면 이걸 많이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뭐 기출심화 학교 기출문제 당연히 다 풀어봐야 될 것이고요. 비슷한 동형 문제로 저는 최근 8년간 제작한 문제가 5천 문제가 넘습니다. 직접 제작해서 그 학교에 맞는 문제로 다 제작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 주차 테스트예요. 교과서 빈칸을 그대로 냅니다. 교과서 본문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풀어라. 그런데 학생들 보면 이거 잘 해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차 싶었던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요 빈칸만 채워요. 내용은 안 읽어보고 빈칸만 외우는 거죠. 빈칸만.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이제 잡아내야 됩니다. 잡아내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일일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문제들은 내용을 다 이해하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형태의 문제들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풀 수 없게끔 문제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서는 이게 공부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판서는 제가 항상 수업을 아까 여기 보면 이렇게 필기 노트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판서를 합니다. 순서대로. 이게 타임라인이에요. 타임라인대로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목 중에 유일하게 타임라인에 따라 사건들을 정리하거나 내용들을 정리하는 유일한 과목입니다. 사회생활 다들 해보셨고 그리고 시간 순서에 따라 뭘 해야 될지를 정하고 정리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그거를 준비시키는 유일한 과목이 한국사입니다. 필요한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타임라인대로 학생들이 판서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며칠 후에 이제 복습을 할 거란 말이죠. 3, 4일 후에.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거의 다 지워져 있습니다. 그 지워져 있는 거를 빈 종이에다가 한번 나열해봐라. 기억나는 것만. 기억나는 것만 한번 쫙 나열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양이 한 10%, 20%도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10%, 20%를 적어내는 과정에서 1등급과 2등급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들었던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정도 수업 때 뭔 내용이 있었지를 타임라인대로 한번 어떻게든 기억해내 보려고 하는 것. 그러면은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한국사를 이 단원을 공부하도록 머리가 워밍업이 되고 준비가 됩니다. 운동 전에 워밍업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 안 된 개념이나 내용이 없는지, 교과서를 보면서 빈칸을 채우면서 내가 모르는 내용이 없는지 얘 대해 체크해서 질문하게 만들고, 자, 그러면 이제 타임라인대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있고 모르는 내용이 없으면 뭘 해야 되죠? 외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외울 때는 반복적으로 쓰면서 외워라. 예전엔 제가 100번씩 쓰라고 했었어요. 알든 모르든. 그럼 확실합니다, 효과가. 그런데 요즘 아이들 종이에다가 쓰라고 하면은 거의 경기를 일으킵니다.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종이를 절반으로 접어서 줄대로 반복적으로 글씨 쓰는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반복적으로 써라. 영단을 외우듯이. 눈으로 외우지 말고 눈 시각적인 걸 믿지 말고 감각적인 걸 믿어라. 감각 중에서도 시각 말고 쓰는 느낌, 쓰면서 머리에다가 쓴다고 생각을 하고 쓰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빈칸하고 문제 풀어야죠. 요 과정을 방학 때 한번 거치잖아요. 그러면은
3월 달이 되면 다 지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 얹었을 때에는 3월 달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얹을 때에는 모르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방학 때 워낙 수학 시간표가 많고요. 그렇죠? 국어 시간표도 많고 다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자료 보듯이 한국사는 내년에도 아마 3단위일 거예요. 근데 수학 4단이고 영어 4단입니다. 단위수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통합사회랑 합치면요 6단위 7단이에요. 사회 과목이 1학년 때는 오히려 더 수학 과학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 1학년 때 내신을 꼭 챙기기 위해서는 그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띄워놓진 않았습니다. 맞죠, 그렇죠? 뭐가 있냐면 7페이지랑 8페이지 내용을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등하고 있는 학교가 2개라고 했죠. 민사고랑 한대부고입니다. 그 중에서 민사고 학생들 것만 가지고 좀 만들어 봤습니다. 7페이지 왼쪽 메뉴에 어떤 친구가 제가 한창 작업하고 있을 때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변을 했더니만 답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제 종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었는데 이 친구가 제가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쓰고 빈칸을 외우고 라고 하는 방법을 민사고 친구인데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죠. 그런데 성적이 이제 시험 일주일 전에 걱정이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단어 쓰는 공부법이었나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오리엔테이션 했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해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길래 제가 그거를 구구절절히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왼쪽 밑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질문 시간이 오전 3시에 끝났습니다. 오전 3시에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94점 받았답니다. 이 1학기 때 자기는 7등급 줄 알았는데 성적 확인했더니 8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민사국제반이어서 등급이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점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성적이 많이 향상된 친구들 자료를 좀 제가 넣어봤어요. 승우라고 하는 민사고 학생이었는데 96점 받았답니다. 근데 제가 가르쳐 봤을 때 이 친구가 96점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봤을 때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의 그 학습법대로 열심히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실수를 좀 했는데 96점이래요. 그래서 1학기 때 몇 점이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만 66점, 65점이었대요. 30점 올린 거죠, 이 친구는. 그 학습법은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시면 그 학습법 방학 내내 그것만큼은 익혀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다 그렇게 그럼 그 방식으로 성적이 잘 올랐고 도움이 됐다고 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거 시험 끝나고 확인하는 게 제 한 분기 때마다의 낙입니다. 이게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위해서 정말 이 기쁨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두만강 어디인지 모른다는 거 이제 아셨으니까 방학 때 제가 다 알려놓겠습니다. 꼭 보내주시면 좋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